감찰을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하냐? 안 했어요. 특검 수사 중이니까 안 한다. 이 친절한 검찰시란 말이에요. 아유. 김건희한테는, 네. 건진법사한테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 특명으로 감찰해라. 한대요? 지금 속 속았어요? 와, 정성호랑이님. 그러네요. 감찰 지시. 정성호랑이님. 김건희 특검팀 출범에 앞서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했던 서울 남부지검이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중 분해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 6,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습니다.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돈다발 집회에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인데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감찰 등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신흥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인데 특수통 출신으로 친윤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부지검 신응석이. 신응석이. 우리가 또 관봉권 우리 의원님이 그 최초로 이거 관봉권이다. 의원님이 그 단어를 써가지고 다음에 언론에서 관봉권 얘기가 나온 거야. 기억나시죠? 예.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야 남부지검이 그거를 다 인멸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전이었죠. 예,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갑자기 뭐 압수수색을 하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신흥석이가 지검장인데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 그런 얘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저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지 자리와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관봉이 확인됐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고 좋아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요거 다 나온다. 맞아요. 예. 그 매불쇼를 봤나 봐. 그 길로 그거를 띠지 풀어가지고 없앤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관봉이라는 게 애초에 나가는 이유가 그게 항상 맨 처음에 제가 관봉을 얘기했던 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그 장진수 주무관 입마금하려고 들고 왔던 돈 MB 때 한 다발 한 덩어리 그게 5천만 원이었다. 항상 5천만 원짜리 덩어리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세 가지고 500만 원씩 열묶음을 한 다음에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한 거라서 셀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확하게 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패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에서 세 가지고 네. 그거를 세 번을 하고 뜯었다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신흥석이가 나중에 이제 저 사표 내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의 영등포고등학교 고대법대 직속 후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내가 이걸로 공을 세웠고 이태영 비서관하고 개인적인 학연이 있으니 나는 이 줄을 잡고 중앙지검장으로 갈 거다라는 소문을 지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제보가 있었어. 엄청나게 신흥석이.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때 우리가 이제 법무부 차관 돼가지고 그 국회 나가자마자 이상한 소리 했던 이진수, 검찰국장 성상원이 다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세 명이 한꺼번에 돌았던 거예요. 이진수, 성상원, 신흥석이가 좋은 자리 간단다. 근데 신흥석이만 빠진 거예요. 그 세 명 중에.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여러 뭐 매체나 입장과 상관없이 국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 시사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더만. 네. 도저히 이 사람들 실드 칠 수 없는 실드가 안 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신흥석이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신한저축은행 알죠? 네. 잔고 증명 위조. 네. 거기서 또 대출도 많이 받고.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애가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뭔가 탁탁탁 아기가 맞잖아.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윤석열 똘마니의 일원이고요. 한명숙 총리 사건 우리가 이제 조작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인들들한테 협박고 거기에 신흥석이 어미준 이게 이제 주역들이거든. 빠지는 데가 없는 인물인데 네. 참 인상도 좋잖아요. 원만하게 저 생겨가지고 얼굴만 잘생겨갖고 저거 수사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 진짜 얼굴 값 좀 해라 이놈아. 이 신흥석이 이거 그거 어떻게 좀 처벌로 갔으면 좋겠어요.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영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이 압수물이 지금 5천만 원 관봉권 네. 이게 2조 4호 감옥을 보면 특수 압수물이에요. 특수. 특수 유가증권 통화 이런 건 특수야. 특수야. 왜 특수냐? 보관. 이게 특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10조, 9조, 10조를 보면 일단 거기다가 봉지를 씌워야 돼. 봉지.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써놔야 돼요. 네. 그리고 17조를 보면 그거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 시건 장치 있는 장소에다가 보관. 어떻게 멸실할 수 있냐고. 시건 장치가 있는 데다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봉권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검수 일시가 있어요. 검수 일시. 네. 그리고 검수관의 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은행에 줬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금의 역추적의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18조를 보면 18조에는 이 특수 압수물은 반드시 대장을 적게 돼 있어. 대장. 대장이 뭐냐? 그거 적는 거예요. 검수 일시, 검수관 코드, 그다음에 어느 은행으로 왔다. 이게 없어요. 오자마자 적어야 돼요. 여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의 검사들 세계에서 메카예요. 메카야. ABC인데 이거를 안 적었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더 말씀하세요. 예, 마무리하면. 시건 장치가 있는 데서 했으면 멸실할 수가 없죠. 없다. 그리고 3조에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그러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하여튼 짚어주셨는데 보세요. 수사 실무상으로 보면 어딘가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현금인데 돈다발이 나왔어. 그러면 관봉이 아니더라도 네. 그걸 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보고 사진 찍고 네. 그다음에 어디서 난 거냐. 네. 왜 당신한테 이런 돈이 있냐. 이걸 수사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 관봉을 발견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수표 발견한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이거는 추적하기가. 관봉이니까. 현금은 원래 추적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 재래 수법이 이제 돌아가신 진의 장인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 하고 빠져나간 놈들이 많았거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 정말 개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진부터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는 줄 몰라요. 그것도 없을까봐 그것까지 없어졌으면 명확하게 이건 증거분멸의 의도를 가지고 증거 조직적 인멸이 범행을 한 거죠 이거는. 이게 보면 이 이상한 게 뭐냐면 12월에 압수수색했거든요. 12월에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알려진 건 4월이야. 4월에 알려졌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쾌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쾌거면 12월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애초부터 이거는 수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애초에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진이 2번인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기각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쇼잉만 한 거고 예. 이번에 특검이 가서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건 있는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정작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비밀의 그렇습니다. 비밀의 방.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 보면 네. 윤석열이 똘마니가 저기 있으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가 없다. 그래죠. 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고. 이 신응석이 같은 애들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수룩한 검찰 직원한테 관봉권을 야 저거 한번 좀 세봐라. 맞는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증거인멸 대놓고 해버리면 네, 더 편하니까. 표가 나잖아. 야 저거 한번 좀 세가지고 보고 좀 해봐. 예를 들면. 그래서 오 알아줘요. 하면서 막 세. 야 이제 그 좀 치우면 세 이놈아 아저씨가. 이거 버려도 돼요? 아유 좀 정리 좀 해라. 나는 이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띠지라는 게 예. 그 뇌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띠지를 풀러야 됩니다. 그 띠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관봉이 아니더라도 그 센 사람이 왜 거기다가 도장 찍잖아요. 그 은행 직원 도장이 남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추적을 하거든 원래.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여기서 돼. 빼박 하나 있습니다. 빼박 가야 됩니다. 네, 빼박 하나 있습니다. 네. 객관적 빼박입니다. 네.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네. 압수가 23년 12월에 압수가 됐고 그렇습니다. 12월. 그리고
멸실됐던 게 바로 고 2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수사팀에서 보고한 게 24년 4월이에요. 네. 멸실됐어요? 라고 25년. 24년 4월. 25년. 25년. 25년 4월. 25년. 네, 멸실됐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까지 이제까지 뭉갰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압수물이 그냥 압수물이 아니라 특수 압수물이에요. 특수잖아. 따라서 이 특수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의 의무가 고도의 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감찰을 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안 했어. 그게 바로 직무유기다. 네. 그리고 감찰을 방해해서 직권 남용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고발할 거고. 고발하실 거예요? 고발할 거고. 고맙습니다. 법 왜곡죄가 만들어지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한다라고 붙이게 적으면 이 사람이 1호 법 왜곡죄 적용이 됐으면 고맙습니다. 좋겠다. 행동하는 양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짜. 아, 오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신흥석이를 꼭 이름을 넣으세요. 신흥석이에요. 신흥석이에요? 네. 예. 공범을 일단은 그 직원까지 공범으로. 네. 공범으로. 직원까지. 일단 조사는 해봐야 돼. 수사는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을 꼭 좀 많은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 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를 2번이나 구속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그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 각종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뭐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 현안을 좀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구속영장에 보면은 특검팀이 이 김건희와 건진을 이미 공모관계로 적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앞두고 당시 이제 정계 관련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천 관련 청탁을 김건희를 비롯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그런 의혹, 네. 이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진이 남부지검에서 2번이나 청구했는데 2번 다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4년 12월이랑 1월인데 네. 요거 기각 사유를 보니까 확실히 이거 수사 대충 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오더라고. 네. 네, 첫 번째 기각 사유가 건진이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건 수사가 좀 부실했나 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대충 생각 들고. 썼겠지, 대충. 두 번째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필요성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신흥석이 네. 진짜 문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피의자분들 진짜 좀 황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부실 수사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아니요, 부실 수사가 아니죠. 조작 수사죠. 조작. 이거는 부실이 아니에요. 부실일 수가 없어요.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남부지검이 당연히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윤 신흥석 검사장 일부러 했다 보십니까? 아니면 좀 실수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실수일 수가 없다. 이건 실수여도 일부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증거들 그냥 여기 돈다발이 있네 이렇게 이게 아니거든요. 봐서 돈다발이 있으면 이거를 보통 이제 봉인된 압수 그 봉투에 집어넣어요. 그 압수하는 봉인지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게 봉인하고 봉인 표시 스티커 찍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어놔요. 이게 개봉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간에 수사 중간에 이걸 개봉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개봉 과정까지 영상을 다 남깁니다. 그까지 다 남기는데 이거를 우연히 돈이 얼마인지를 세기 위해서 띠지를 개봉을 했다? 돈이 얼마인지를 셌다라는 것도 우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띠지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이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띠지에 둘러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있건 이걸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데 어떤 과정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세려고 이걸 세다가 띠지를 떼고 띠지만 따로 버려버렸다. 수사를 하겠다고 와 있는 그것도 나라를 흔들었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그 띠지를 버려버렸다. 우선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적을 못했다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사진을 찍는 순간 그 관봉에 써져 있는 데이터들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사 띠지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띠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국은행에 사실조회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내기 여직원이 실수로 그 띠지를 싹 다 버려버렸네. 어머 죄송해요. 거의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가당키 난 얘기입니까? 앞서 수사들 처음에 입직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 띠지. 돈다발 묶어서 이렇게 띠지로 묶은 다음에 거기에 은행 그 출납 직원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계좌 추적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걸 다 해서 버렸다. 이거는 사실상 그 신흥석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 이하 지도부가 이거는 그냥 증거인멸할 결심을 하고 완벽하게 그냥 뭉개버린 거다. 따라서 특검팀에서 신흥석 포함해서 이거는 특수직무유기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감찰을 한다. 이건 예. 또 어떻게 아니 대검이 그동안 그냥 뭉갠 거 아닙니까? 시체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국무총리실에서 관봉 처음에 고발했던 근데 양심 고백했던 그 내부 고발자 있었거든요. 제 바코드까지 다 있고 담당 직원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나절 수사도 아니고 그냥 전화 몇 통만 돌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사 왜 이렇게 늦어지냐.